지겹게 들었죠.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점대에 진입했다는 뉴스 말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3분기, 특히 9월 통계가 더 놀라웠는데요. 출산율이 전년 대비 무려 15%나 하락했고 지난 24개월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달이었죠. 이상하죠? 9개월 전 2022년 12월 대한민국이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는데 말입니다. 2010년 2월 바르셀로나 산부인과는 산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달 출산율이 예상을 훌쩍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45%나 상승했는데 신기한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시계를 9개월 전으로 돌려봤죠. 스페인 의회 선거가 있었고 FC 바르셀로나는 챔스 결승에 극적으로 진출했고 비욘세는 바르셀로나에서 콘서트를... 아무 일이 있었네요. 바르셀로나 효과는 스포츠팀 활약에 출산율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슈퍼볼 베이비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슈퍼볼 9개월 후 우승 도시에서는 산모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밤비노 저주를 깼을 때 이듬해 레드삭스 베이비 굿즈 판매량이 급증했죠. 108년 만에 시카고 컵스가 우승했을 때는 시카고 주요 병원의 분만 건수가 예년에 비해 2배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이 활약한다면 나라 전체를 불지필 수 있습니다. 2002 월드컵 이듬해 대한민국 봄 출산율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1.19명을 기록했고 사상 첫 원정 승리를 기록한 2006 독일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주최국이자 3위에 등극한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럭비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일본에서는 둘째, 셋째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대화할 때면 테스토스테론이 15% 상승합니다. 키스할 때면 심박수는 평소보다 2배나 증가하죠. 응원하는 팀이 승리할 때 우리 신체도 비슷한 방식과 강도로 반응합니다. 한껏 달아오른 상태에서 눈이라도 맞는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충동적인 관계로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어졌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2022년 12월 대한민국의 극적인 16강 진출에 기대를 걸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은 뜨거웠지만 머리는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대출이자가 떠올랐고 커리어가 절단나는 모습이 상상됐죠. 흐름에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960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 50개국 국가대표 성적과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성적 향상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표팀이 활약할 때면 9개월 후 출산율이 감소했죠. 스포츠 팬들이 동료들과 승리를 축하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 침실에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LG가 우승했어도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4강에 극적으로 진출했어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걸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이대로 계속 추락한다면 우리는 4강의 기적도 제2의 손흥민도 더는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직전 누군가 영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종합순위 3위에 오를 거라고 주장했다면 꽤 당돌한 짐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총 메달 개수는 65개라고 정확한 수치까지 언급했다면 아마 그들의 말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았을 테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클리셰는 예측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반전은 결과를 예측한 곳이 골드만삭스였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참가국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삼고 문화, 사회 환경을 고려해서 올림픽 성적을 예측했습니다. GDP가 높고 경제가 화랑이라면 부담 없이 스포츠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고 대표팀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죠. 가파르게 성장한 뒤 정체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와 같다면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기 스포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아웃소싱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손흥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떡잎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초중고 인구가 4분의 1 줄어드는 동안 학교 운동부는 매주 3개씩 사라졌습니다. 2023년 초중고 18곳이 폐교했고 운동부는 75개가 해단했습니다. 교실을 채우기도 어려운데 엔트리를 채우겠다는 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반대양 축구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성사되는 현실입니다.
반대양 농구 경기가 위태로워지는 건 시간 문제죠.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공을 주고받고 싶다면 사설학원에서 상대를 찾아야 하는데요. 스포츠 교실은 점차 전문화, 개인화되며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포츠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가율은 70대 노인보다 낮았습니다. 큰일이죠.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정신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20대, 10대 미만, 10대 순으로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면 아이들은 손바닥만한 스크린으로 도피합니다. 기분을 잠시 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고 악화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핀란드인은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사람이기도 하죠. 초중고 인구 90%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스포츠 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헌법은 신체 활동을 문화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교, 스포츠 클럽, 사회 전반은 청소년이 스포츠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은 체력을 증진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나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면서 흥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자율적인 훈련 환경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그리고 매주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패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셈이죠.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응한 스웨덴은 이제 스포츠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스포츠가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10년 후 사회에 안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숫자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도 아무렴 잘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